교육과 훈련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나만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지입니다. 자,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에 대해서 친절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과정평가형 자격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위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과정평가형 자격을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그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018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자격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자격증은 어떤 분야인가요? 네, 기계장비 설비 설치 분야에는요, 2008년도부터 신규로 지정되는 종목이 승강기 산업기사, 승강기 기능사, 농기계 정비 기능사, 건설기계 정비 기능사 이렇게 4종목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소개할 자격은요, 승강기 산업기사와 승강기 기능사 이렇게 2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강기 기능사는요, 먼저 기계, 전기, 전자에 대한 그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요, 승강기의 설치, 점검 및 유지 관리에 대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그 목표가 있고요. 반면에 승강기 산업기사는요, 승강기 구조에 필요한 기술을 바탕으로요, 승강기의 설치, 검사, 점검, 유지 및 운용과 그 안전관리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데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직업이 아닐까 싶은데 이 과정평가형 자격 자체가 새롭게 시행이 되는 만큼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이 정확히 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은요, 그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는 그 NCS를 기반으로 그 과정이 만들어지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서 자격을 취득하는 그 새로운 제도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면요, 그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해당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가 체계화한 건데요. 전체적으로 약 한 모든 분야, 우리나라 국가 산업에 대한 모든 분야의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능력 단위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NCS 기반으로 그 자격을 만들어서요, 이런 자격에 대해서 2014년도부터 제도화돼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종목이 약 400개 정도에 되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 중에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해 가고 있으면서 2018년도부터는 111개 종목이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국가직무 능력을 표준으로 기반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그리고 산업 현장 직무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은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좀 더 높을 거라고 보고요. 향후에 좀 더 각광받을 수 있는 자격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정평가형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종목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의 차이점은 뭔가요? 네, 검정형 자격하고 과정평가형 자격의 가장 큰 차이는요, 취득 경로, 즉 이제 어떻게 취득할 수 있냐 이런 부분하고요, 시험 방법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검정형 자격 같은 경우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 2년제 이상 아니면은 기능사를 취득하고 2년 후에 실무 경력 이러한 응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평가형 자격은요, 내가 원하는 종목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은요, 산업기사와 기사에 대한 그런 등급의 제한이 없이 본인이 원하는 종목을 취득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평가 방법에 있는데요. 기존 검정형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을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만 실기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자체를 통과하지 못하면 실기를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정평가형 자격은 그런 시험 하나의 단계에 있어서 합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는 과정 전체를 하나의 또 점수로 가져가고요. 또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부 평가,
종합평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실무 능력에 대한 외부 평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성적을 합산을 합니다. 이렇게 그 과정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검정형과 시험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그 시험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그 각각의 능력 단위를 평가하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시험 범위는 길어지지만 그만큼 또 전문적인 지식을 더 많이 갖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게 이제 승강기 산업기사 그리고 기능사 부분인데요. 교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승강기 기능사는 그 현장에서 주로 승강기에 들어가는 장비, 공구를 써서 건축물에 있는 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승강기를 검사, 점검, 그리고 보수 또는 시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반면에 승강기 산업기사는 설치, 검사, 유지, 그리고 운용, 그리고 더불어서 안전관리 직무를 포함해서 그러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 승강기 시설 안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승강기 정비에 대한 업무, 그리고 또 건설기술진흥법에 있어서는 승강기를 설치하는 업무, 이러한 업무에 대한 그 기술 인력의 그 등급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돼서 승강기를 이제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하는 그 모든 범위에 대해서 이러한 그 업무 영역이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네. 지금 승강기가 이제 엘리베이터, 또 에스컬레이터, 또 이거 말고도요. 아마 지하철이라든가 아마 그 역사회 같은 데 보면은 휠체어 리프트라고 있을 겁니다. 네. 그 장애인들이 그 쓰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장비를 이제 들고 이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도 어떤 승강기의 한 분류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그 화물용, 승객용에 대한 전반적인 그 운송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장비를 설치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곳이 그만큼 더 많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응시자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내가 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면 과연 어디서 일하게 될까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승강기 또는 뭐 승강기 부품 제조업체, 네. 부품업체, 또 설치, 또 수입업체, 그리고 승강기 그 점검할 수 있는 유지 보수업체 등의 그 취업이 가능하고요. 또 건물에 있는 승강기 관리직 또는 아니면 승강기 판매 센터 아니면 일반 건물의 전기실 등으로 그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그 설치나 정비 인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을 관리하는 그런 직업인데 네, 그 승강기 이 산업기사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은요, 네. 이제 승강기를 아까 말씀드린 그 정비하고 검사하는 이제 그 검사 인력으로 좀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지금 법적으로는 뭐 이제 검사 인력 어떤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 경력이 어느 정도 후에 그 검사 인력으로도 또 활용이 될 수 있고요. 또 승강기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관 내에서 자체 검사를,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도 또 쓸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승강기 안전 그 공단이라고 있는데요. 그 승강기 안전에 대한 검사, 교육, 개발, 연구를 하는 이제 그러한 공공기관에서도 이러한 인력들을 충분히 또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앞서 우리 연구원님께서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검정형 같은 경우에는 대학 교육을 이수를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정평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굳이 그런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직접 지원만 하면 교육을 통해서 뭐 이제 뭐 이 기능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만큼 이게 이제 체계적인 기능과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분야여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 소개해주시고 계신 승강기 산업기사와 기능사는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이 교육 과정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이수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승강기 산업기사랑 승강기 기능사 모두 총 600시간의 그 교육 시간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600시간 내에서는요, 기초 직업 능력이라는 그런 이제 그 시간도 약 30에서 60시간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승강기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러한 능력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약 한 7개의 능력 단위에 대해서는 이 승강기 산업기사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약 375시간의 필수 능력 단위에 대한 그 교육 시간을 필요로 하고요. 나머지 약 한 225시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교육기관이 선택적으로 이러한 능력들이 더 가르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해서 교육 과정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승강기 기능사는 같은 총 600시간의 그 교육 시간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필수 능력 단위에 대해서는 약 한 315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의 능력 단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게 되면은요. 승강기 산업기사는 승강기 설치 계획, 그리고 설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그 고장에 대한 처리,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좀 가지고 있고요. 승강기 기능사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의 설치와 점검, 또 에스컬레이터와 설치와 점검, 그리고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이러한 주요 정비에 대한 점검에 대한 주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능력 단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능력 단위를 다 이수해야지 이제 이 과정이 다 마치는 거고요. 그 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를 이제 또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600시간이라고 네. 하면은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네. 그런 만큼 학생들이 좀 끝까지 이 자격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나요? 네, 그 대학에서는 그 과정 평가형 그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를 하고 네. 또 적극적으로 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또 그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또 거기에 맞는 그 실습 기자재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만족도를 또 높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 멘토 교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 교수대는 뭐냐면요. 교수와 학생을 연계를 해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비전, 또 진로에 대한 그런 문제를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학생이 이 과정을 충분히 그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습니다. 뭐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에 대해서 두 분이 지금 알기 쉽게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요. 네, 긴 시간이니만큼 교육기관에서도 꼼꼼한 준비를 필수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연구원님께서 앞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평가가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이 교육훈련 과정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요, 네. 교육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필수 능력 단위와 선택 능력 단위를 모두 이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각의 능력 단위에 대해서 이 교육훈련생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를 이제 평가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교육기관이 하는 평가를 내부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평가에서는 모든 능력 단위를 개별적으로 다 평가를 하게 되고요. 학교 같은 데서 본다면은 한 과목이 끝나서 국어, 영어, 수학 같이 각 과목별로 어떤 그 평가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필수 능력 단위와 선택 능력 단위에 대해서 모두 교육기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내부 평가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외부 평가는 이렇게 교육이 마치고 내부 평가까지 마치고 난 이후에 저희 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제 외부 평가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학교나 어떤 교육기관에서 본다면 과정이 다 끝났으니까 졸업시험이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평가에 대한 결과를 또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외부 평가의 성적과 내부 평가의 성적을 1대1로 합산을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제 합격 기준에 충족하게 되면 과정평가형 자격을 이제 제공하게 되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각각의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좀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다 본인이 또 그 교육훈련생이 배운 내용을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실을 마친다면 큰 뭐 무리 없이 평가에 대해서는 뭐 그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교육 과정만 잘 이수를 한다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도 나의 전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인정받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과정 중에서 승강기 기능사와 산업기사의 경우에 내부 평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내부 평가는요, 이제 NCS 기반으로 저희가 평가 방법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뭐 포트폴리오,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뭐 서술형 시험, 논술형 시험, 작업형 시험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평가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교육훈련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 평가를 이루어주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각 교육기관들이 그 자체 내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하고 또 평가 결과를 항상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실히 이루어져야지 이 부분이 외부 평가까지도 충분히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서는 내부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좀 충실히 해 주어야지 외부 평가에 대해서 부담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승강기 기능사나 산업기사의 내부 평가는 지금 각 교과목별로 있는 그 담당 교수가 네. 지금 그 평가를 하게 되고요. 대학에 있는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지금 평가를 시행을 하고 승강기의 그 설치, 정비에 있는 각 능력 단위별 수행 증거에 따라서 담당 교수가 문제를 출제해서 서술형이나 아니면 작업적 평가 등을 통해서 내부 평가를 시행합니다. 특히 그 자격을 그 부여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좀 객관적이고 또 굉장히 공정하게 그 진행이 됩니다. 그럼 학교에서 이런 내부 평가를 거치고 나면 이제 외부 평가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외부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외부 평가는 이제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나눠지는데요. 1차 평가는 이제 지필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관식과 뭐 주관식이 혼합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의 문제를 이제 약간 이제 그 기초적인 지식 부분을 저희가 평가할 수 있도록 1차 지필 평가를 보고요. 2차는 이제 실무 평가라고 해서 작업에 대한 부분의 평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구두 질문이라는 이제 그런 평가 방법인데요. 이 2차 평가에 있어서는 각각의 능력 단위별로 수험자가 작업에 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올바른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그 실제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점검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교육 방식 자체가 거의 뭐 이제 선생님과 그 훈련생 사이에 학생 사이에 일방적으로 이제 그 지원되는 교육이다 보니까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를 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약간 이제 부족해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평가자가 구두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수행한 내용을 답변을 하는 이제 이런 면접 형태의 시험이 과정평가 자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외부 평가에서 면접이 있다 보니까 아마 교육과정 내에서도 또 이러한 면접에 대해서 대비하고 또 학생들 자체가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 염두에 두셔야지 외부 평가가 원활히 또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녹록치 않은 그런 평가인 것 같은데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외부 평가는요, 내부 평가는 교육 훈련 기간 내에서 하고 있지만 외부 평가의 가장 큰 특징 한 가지는 작업형 시험 같은 경우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시험을 봅니다. 지필평가도 사실은 교육기관에서 이제 보게 되어 있는데 네. 필요에 따라서는 뭐 집합해서 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는 실무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이 작업평가 같은 경우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본인이 다뤘던 장비 그리고 공구 그리고 본인이 해왔던 실습을 해왔던 그러한 환경 내에서 그 작업형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 외부 평가가 길거나 아니면 과제가 많다 하더라도 수험자 입장에서는 이제 환경적인 그런 부담은 굉장히 좀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요. 그 환경 내에서 저희가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담 없이 나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 보는 환경까지 이렇게 마련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승강기 기능사와 산업기사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 될까요? 과정평가형 자격은 총 600시간이라는 그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개인이 원하는 종목을 신청해서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설되는 그 교육 기관의 과정에 참여를 해서 모든 이 교육 시간을 다 이수를 하고 외부평까지 마쳐야지 내부평가까지 마쳐야지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청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해당 교육기관에 같이 이제 참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지금 승강기 산업기사랑 기능사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떠한 교육훈련 기관이 운영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명확히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확정이 되는 시점이 올해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되면은 2018년도에 어떠한 종목이 어떠한 그 교육기관에서 몇 명의 인원을 가지고 교육을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과정평가형 홈페이지에 네. 저희 공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과정평가형 그 자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어떠한 과정이 어떠한 교육기관에서 개설이 되어 있는지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문의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시점과 그리고 방법을 문의하시면 좀 더 정확히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11월 다음 달에 이 과정평가용 자격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면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인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궁금한 게 그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를 거치게 되면 통과를 할 수 있는 기준 점수가 있나요, 커트라인? 네, 과정평가용 자격은 기준 검정과 좀 다르게요. 네. 80점이라는 좀 높은 그 평가 합격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정형 같은 경우는 이제 60점을 기준으로 합격의 그 기준이 되겠지만 과정평가형은 내부평가의 50%, 또 네. 외부평가의 50%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내부평가에서 충분하게 본인이 그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오게 되면은 외부평가에 있어서는 꼭 80점이라는 기준이라기보다는 약간 60점에서 한 70점에서 80점 전후에 그러한 이제 그 평가 결과를 받게 되면 충분히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작년도 12월 기준으로는 약 한 60%대 합격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교육기관이라든가 또 과정평가형이 좀 더 이제 그 많은 실무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이제 공감대가 이루어지다 보면은 어느 정도 교육 수준과 또 수험자의 또 그 실무 능력이 충분히 올라가면 해당한 그 높은 점수는 아닐 거라고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 이 두 개를 합쳐서 평균 80점이 넘으면 된다라는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승강기 산업기사와 기능사 외부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보가 좀 있다면 꿀팁이 있다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신규 과정처럼 그 종목이 이제 새로 신설이 돼서 과정이 개설이 된다면은 네. 그 어떠한 방향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시험을 보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저희 산업인력공단에서는 과정평가형 홈페이지, 자격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러한 평가 방법에 대한 그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교육 과정이 마치고 나면은 어떠한 형태로 지필시험, 필기시험이 나올지 저희가 이제 예시 문제도 공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과제 수가 몇 개인지, 또 시험 시간이 전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떠한 사항들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세히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공지가 되고 나면은 해당 교육기관 내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수험자 입장에서는 이제 웹 평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본인이 연습을 하고 교육을 받는다면은 이런 내부 평가나 외부 평가에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또 컨설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무와 필기 그리고 면접까지 모두 이제 학생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인데 그 후에 또 취업 컨설팅까지 함께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참 맞춤형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이 실제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학생들의 만족도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교수님? 아무래도 그 현장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진행되는 수업으로서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교육기관에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그 직무 수준이 굉장히 높아갈 것 같고요. 또 그 승강기 산업체 출신의 그 외부 교수님들이 지금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생생한 어떤 현장 교육을 통해서 그 학생들한테 스스로 그 자격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 향상에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한 그런 수험생들,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렇죠. 그 과정평가형 자격증은 그 과정평가형 훈련 과정 자체가 네. 능력 단위의 수행 증거에 따라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의 그 직무 수준에 크게 향상되고 또 기업으로 보면은 기업의 업무 그 수습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업무 효율에 큰 도움이 되고요. 또 그런 기업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그 과정형 자격을 가진 취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좀 더 그 뽑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긴 교육 시간을 이수한 그런 취업 준비생들인 만큼 과정평가형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기업에서 인정을 해줄 것 같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정을 이제 도전을 해보려는 구직자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신다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승강기 시설 안전법에는요 참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 중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은요 국가는
승강기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승강기를 관리하는 주체는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수 있도록 안전하게, 법에 따라서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법 조항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 기술이 고도화가 되고 많은 다양한 건물 내에서 이런 승강기에 관련된 설비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국가가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그런 장비가 되고 또 분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같이 동참을 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관심이 있는 구직자분들께서는 과정평가형 자격을 통해서 체계화된 교육과정과 올바른 실무 능력 평가를 통해서 자격을 취득하시고 이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한 한 사람으로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취득 과정에 있어서 저희 산업인력공단에서도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NCS를 기반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증을 통해서 구직자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또 현장 중심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봅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취업에 큰 도움이라 생각합니다. 나 과정평가형 자격증 취득하고 있어 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취업 성공에 대한 그런 어떤 패스워드가 될 수 있길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승강기 기능사와 산업기사 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자, 이 분야의 경우에는 취업 후에 현장에서의 적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직군인 만큼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 꼭 필요한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거듭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위해서 저희는 언제든 가장 명쾌한 가이드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